이제는 자극에 따른 반응의 경로를 살펴볼 거야. 자, 1번 의식적인 반응이 있는데 이 반대가 무조건 반사예요. 즉 자극을 받았을 때 반응하는 경로가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의식적 반응과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 반응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거를 무조건 반사라고 하는 거야. 그냥 무조건 반사 반응을 해요. 의식적 반응부터 봅시다.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쳐 자신의 의지에 따라 일어나는 반응.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해서 일으키는 반응이고, 반대는 자기도 모르게 내 몸이 벌써 무조건 반사 반응을 일으키는 것. 두 가지다. 의식적 반응의 예는 주전자를 들고 컵에 원하는 만큼의 물을 따르는 반응의 경로. 자, 이거는 내가 다 생각해서 의식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행동이죠. 그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냈는데 확대해서 보면 뇌 앞에 눈이 있죠. 이제 시각신경이 있어. 시각신경에서 정보를 흡수하면서 뇌에 연결되면서 대뇌와 척수, 즉 중추신경계를 따라서 운동을 하고 있는 것. 감각 뉴런부터 연합 뉴런을 통해서 운동 뉴런을 통해서 하는 행동들이 바로 이 의식적 반응 경로인데, 이거는 내 의지로 하는 그 경로죠. 그래서 의식적 반응의 경로는 시각신경을 통해서 대뇌를 따라 척수를 따라 운동신경까지 연결되는 경로이다. 그거를 문장으로 봅시다. 자극을 받은 것을 감각기관을 따라서, 여기서는 시각신경이야. 눈의 시각신경을 따라서 시각신경을 지나서 대뇌로 연결되면, 그럼 대뇌에서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을 따라서 반응기관인 팔을 움직이는 거죠. 그것과 반대로 무조건 반사, 무의식적인 반응인데 무조건 반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자, 대뇌의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아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 1번 척수 반사, 2번 연수 반사, 3번 중간뇌 반사. 이렇게 분류가 돼 있는데, 척수 반사부터 보면 무릎 반사. 좀 이따가 그림 보여줄 거야. 고무망치로 무릎을 탁 치면 나도 모르게 무릎이 이렇게 펴지는 그런 반사가 있어요. 그래서 무릎 반사가 있고,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 바로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을 움츠리게 되는, 이런 게 바로 척수 반사다. 예를 들면 뜨거운 주전자에 손이 닿았을 때, 자, 위에 뜨겁거나 날카로운 물체가 몸에 닿았을 때라고 그랬잖아. 급히 손을 떼게 되죠. 닿자마자 판단하는 그런 시간의 경로가 없이 그냥 무조건 반응하는 경로예요. 큰 그림으로 보면 저 오른쪽에 이제 뜨거운 물이 있어요. 자극을 받았어. 그러면 감각신경에서 뜨거운 것을 전달하겠죠. 정보를 전달하면 척수를 따라서 운동신경으로 반응하는데, 이게 바로 무조건 반사 경로다. 문장으로 봅시다. 자극 2. 감각기관을 지나, 여기서는 피부예요. 피부 감각신경을 따라 척수를 지나 운동신경으로 연결돼요. 척수가 이걸 담당하니까 대뇌에 갈 필요가 없는 아주 급박한 상황이라 무조건 반사는 척수에서 바로 대뇌를 거치지 않고 경로가 바로 이어진다. 그래서 팔의 반응기관의 근육이 반응을 하는 거다. 의식적인 반응은 대뇌를 거쳐서 반응을 하죠. 근데 지금 이 무조건 반사 경로는 대뇌를 거치지 않고 척수에서 바로 반응하는 반응이다. 무조건 반사는 이 차이점을 꼭 명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읽어볼게요. 무조건 반사는 선천적인 반응이다. 의식적 반응보다 반응 경로가 짧고 단순하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일어난다. 무조건 반사 세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그러면 연수 반사를 봅시다. 기침, 재채기, 딸꾹질, 침 분비, 눈물 분비, 이런 것들이 연수 반사다. 이것들은 위에 무조건 반사 정의를 보세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무의식적 반응. 그래서 보통 우리들이 저런 반응은 도대체 어떤 감정이나 어떤 사건 때문에 일어나는지 저거를 멈추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하지만 조치 방법도 사실 정확한 게 별로 없는 경우가 많다. 이걸 연수 반사라고 한다. 3번 중간뇌 반사는 뭐냐? 동공 반사. 동공의 크기가 확장되고 축소되고 하는 것을 담당하는 게 중간뇌 반사다. 자, 그러면 아까 무조건 반사 중에서 무릎 반사를 살짝 얘기하고 지나갔죠? 자, 무릎 반사의 경로를 한번 보는데, 이런 그림을 볼 때 알아둬야 될 기호를 먼저 설명을 해줄게요.
그냥 혼자 공부하는 사람은 모르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이해가 어렵죠. 좀 이상하다. 그림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있는데 라고 알아차린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고등학교 과정에서 나오는 내용인데 그림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감각 뉴런하고 연합 뉴런하고 운동 뉴런하고 달라요. 자, 우리가 배웠던 그 뉴런은 운동 뉴런이었어. 지금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은 생김새가 달라요. 그래서 저거를 기호로 연결할 때 기호를 잘 익히기만 하면 뉴런의 종류가 3가지라는 거를 구분하게 되고 경로를 따라서 갈 때 어디를 지나니까 무슨 뉴런이다 이런 거를 구별할 수 있게 돼. 앞으로 반응 경로가 3가지, 4가지 이런 것들을 구별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인데 표에서도 저런 식으로 기호를 다르게 표현했어요. 밑에 감각 뉴런 A, B, 연합 뉴런, 뇌와 척수에 연결된 신경세포가 연합 뉴런이야. 그 다음에 C, 운동 뉴런. 자, 감각 뉴런을 자세히 보니까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네. 그래서 기호도 동그란 부분이 가운데 연결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연합 뉴런을 보면 운동 뉴런은 축삭돌기가 쭉 여러 개가 연결되어 있는데 연합 뉴런은 짧아. 그래서 운동 뉴런은 길게 표현하고 뇌와 척수에 연결된 신경세포인 연합 뉴런은 짧게 표현해요. 자, 선생님이 중요한 거 가르쳐 줬어. 이거를 알고 그림을 보면 앞으로 훨씬 이해가 잘 될 거예요. 2강에 처음에 뉴런의 구조를 얘기할 때 그때 그림 하나가 딱 나오는데 그때 선생님이 이거를 설명해 주고 싶었어. 근데 그것부터 설명하면 너무 복잡할까봐 그림을 보고 반응 경로를 따라가는 연습을 하기 시작할 때 지금 설명해 주는 거야. 그래서 감각 뉴런과 연합 뉴런과 운동 뉴런을 구분을 할 줄 알면 그림 보는 게 매우 재밌어집니다. 자, 이렇게 알고 무릎 반사를 한번 보자. 그래서 무릎 반사는 무조건 반사죠. 그래서 고무망치로 때리면 감각 뉴런을 따라서 자, 감각 뉴런 생김새 보세요. 신경세포체가 가운데 있어요. 감각 뉴런을 지나 얘는 무조건 반사니까 대뇌까지 안 갑니다. 척수에 도달해서 운동 뉴런으로 가는데 그때 연합 뉴런 길이 짧죠. 운동 뉴런은 길이가 길죠. 이렇게 해서 반응하는 경로를 기호와 함께 다시 살펴봤어요.